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중단입니다. 4월 7일 2030 시중생 경제신문 추천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예요. 국민연금 땡땡령 고갈된다. 여러분, 혹시 정답 몇 년일까요?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앞으로 이 이슈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매식경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신문은요, 저희 금보사 게시판에 가보면 항상 있죠. 금보사 게시판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금융권 이슈란에 보면은 제가 매일매일 그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올려드리죠. 저희 ALC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요것들을 매일매일 지금 한 친구가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매식경을 시청하지 못하면 여기에 있는 신문 기사만이라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문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제가 매일매일 올려놓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에 공지를 드릴게요. 맨날 이제 질문들이 들어와서요. 여기 저희 게시판에 보시면 너무 뭔가 많죠. 공지사항 보시면요, 이달 4월 교육 클래스 과정 집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수업이 언제 돼요 막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답을 다 지금 못 드리기 때문에 요 관련된 내용들을 보세요. 먼저 근본 매식경 과정은 마감이 진작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송하지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 그래서 5월 달에 지금 시작하는데 예약 공지하고 본 공지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고요. 절대 그냥 뭐 5월 달에 해야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 영상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제 8주반과 그 다음에 뭐 4주반, 이츠미 이것들을 이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과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소개 마치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국민연금 정답 나왔어요, 여러분. 몇 년이에요? 2057년에 고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야, 2057년에 고갈된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상대적으로 연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우리가 크잖아요. 여러분들 공무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금 때문에 대부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정성 때문에.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why? 내가 금융권 취업을 하든 안 하든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거 답을 해봐야죠. 왜? 그쵸?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언제까지? 노후까지. 그래서 연금이라는 이슈가 이제 중요한 건데, 두 번째, 현실이 어떤지 알아야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그 Y는 명확합니다.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하면은 조금 더 이 연금을 타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좀 더 안정적으로. 왜? 평균 근속연수가 길어지니까.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지금 못해,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내가 국민연금에 추가 납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우리한테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why와 how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기사 이슈를 한번 볼게요. 급격한 고령화와 높은 노후 빈곤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을 통한 자발적인 노후 대비가 절실하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발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유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을 통한 보험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가 이제 계속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일본과 비슷하게. 그쵸? 그러니까 노후 빈곤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여러분 몇인지 아시나요? 1위에요, 1위. 진짜 심각해요. 제가 지금 뭐 제주에서도 그렇고 국민연금공단 그 민간 강사로 제가 강의를 이제 가끔씩 나가기도 하는데, 노인 빈곤율이 심하다는 거 뭐냐면 이 갭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기업에 가거나
소득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안정이 탄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평균 성장을 놓고 봤을 때 평균 이하의 소득과 노후 준비를 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이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자산을 뭔가 엄청나게 부를 증대시켜 줘야 되고 증식을 해줘야 될 것 같지만 물론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금융인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일반 평균적인 서민들을 중저층으로 내몰리지 않게 그들에게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나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이제 필요한 겁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이제 그런 마인드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령화 문제, 이러한 고령화에 따라서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복지 혜택이나 어떠한 금융상품 등이 나왔으면 좋겠나, 이게 하나의 또 기업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일반 기업으로 취업을 한다. 일반 기업에 우리가 취업을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고령화가 됐다는 거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는 대부분의 연령 포트폴리오가 이제 높아진다는 거고, 그럼 대부분의 연령 포트폴리오가 높아진다는 거는 같은 그 공감대에 형성될 수 있는 거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지금 시점에 요즘에 60대 넘어도 탄수화물 안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 예전과 라이프 사이클이 이게 완전히 달라졌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 밥을 막 억지로 먹고 이 밥을 먹지 않으면 막 허기가 지는 그런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60이 넘어도 굉장히 젊으시고 그리고 먹는 것도 굉장히 오래 살기 위해서 탄수화물 줄이고 뭐 채식을 하신다던가, 아무튼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단순하게 이게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통회사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 급격한 고령화가 됐을 때 유통식품에 대한 거, 유통 단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거고, 현재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기업 포인트는 한 번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현상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뭔지 내가 스스로 파악할 힘을 갖추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 고민에 대한 흔적으로 내가 조금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지, 앞뒤를 다 잘라먹고 기여만 바란다, 그건 될 수 없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그냥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 하나로도 뭐 정리를 해볼 수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내가 지금 못 쳐놨지? 제2경부고속도로 제가 쳐놨어요. 이거 뭐 토지 투자 때문에 제가 뭐 보다가 자 여기에 노인 빈곤율 쳐보잖아요. 그러니까 매식경 하면서 여러분들 그 한 번씩 같이 해보세요. 자 여기 뭐 그 블로그 보지 말고요. 뭐 지식적인 거를 팩트로 갖고 가려면 뉴스 기사를 보는 게 좋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기사에 대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PT 면접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뒷받침해줄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66세 이상 빈곤율 몇 프로예요? 40.4%예요. 40.4%. OECD 1위예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 정답이 2025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66세 이상 빈곤율이 몇 위다? OECD 1위다. 이거 우리 알면 되고, 이거를 각 산업에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약 40%다. 이 숫자를 외워두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 자기소개를 할 때 내가 금융권으로 가, 그러면 여기에서도 1번 자기소개 때 이걸 내가 활용해서 뭘 해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이제 있다는 거죠. 자, 기사를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뭐 어쩌고저쩌고 계류 중이래요. 개정안은 소득 또는 연령 제한과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뭐 조금 그 세법에 관련해서 좀 더 혜택을 주자는 건데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어려워. 그리고 지금 알 필요가 없어요. 이 밑에 걸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뭐예요?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심각한 수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21년 16.5%로 이미 14%가 넘었잖아요. 그럼 이제 고령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2025년에는 몇 프로다? 20.3%. 고령 인구가 20% 이상은
무슨 고령사회라는 거예요? 초고령사회. 이거 여러분 APK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2, 3년 안에 어떠한 사회가 된다? 초고령 사회가 된다. 초고령 사회는 뭐다? 고령 인구가 20% 이상.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계속적으로 이 비율이 높아진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령화 속도는 엄청 빨라. 그런데 노후소득 보장 준비는 점점 안 돼 있거나 평균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가 아닙니까?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아직까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걸 뭐 이해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삶의 방식과 여지껏 배워왔던 게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노후에는 훨씬 더 힘들 수 있다는 거는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조금 더 힘들어도 한 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지금부터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취업과 동시에 바로 노후 준비를 하세요 그거보다 노후에 대한 준비가 퍼펙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나요? 취업한다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정년이 땅 벼졌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지금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40대 초반에 나가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취업 공부를 뭐 그것만 하면 된다? 아니다니까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늘 매식경에서 제가 또 이렇게 조금 아침부터 세게 얘기하는 거는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면은 안 돼요. 왜? 취업해서 예전에 60세까지 다니던 회사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공무원이면 몰라도요. 그럼 만약 공무원 갔다고 해서 끝이냐? 그것도 아니죠. 왜? 나 적성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 제도가 늦게 도입돼 연금 혜택을 받는 고령층이 적고 지급 금액도 많지 않다. 맞죠? 왜냐면 국민연금 98년도에 도입됐거든요. 그쵸?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도입도 늦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착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98년도에 도입. 영국 08년도. 와, 미국 35년, 일본 44년에 비해 굉장히 늦은 편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속도 엄청 빨랐잖아요, 지금. 엄청 빠른 거죠, 이게.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은 천천히 하다가 이제 막 정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걸 다 급하게 했는데 국민연금도 지금 일본과 대비해도 거의 40년이 늦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시스템이나 정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돈도 그만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정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될 거라는 얘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적자가 언젠간 되겠죠. 지금과 같은 포지션으로 간다면. 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해서 빨리빨리 출산율 늘려주면 좋아요. 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 지금 심정은 그렇죠. 취업만 돼봐. 국민연금 그냥 나가는 거 상관없어. 어차피 회사에서 나와서 반반 내는 거니까 상관없어라고 하는데 막상 취업해서 국민연금 나가는 거 보면 상대적으로 이 금액 크거든요. 그러면 좀 짜증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가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인식을 좀 전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음 세대도 또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현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이 있어요. 제가 연금에 대한 얘기는 지금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요. 제 다른 채널에서 이 영상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요거부터. 자, 사적연금으로 불리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부족 부분을 보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그 기간도 짧고 돈도 지금 많이 없어. 그리고 지금 고령화, 저출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후를 위해서 빈곤율이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2022년에 내가 취업시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취업하고 나서 국민연금만 갖고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왜? 국민연금 본인들이 봐도 지금 재정 적자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사적연금으로 그것들을 커버해야 된다고요.
그 사적연금은 내가 개인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온 게 여러분 뭐 연금 보험도 있고 예를 들어서 ETF도 있고 연금 저축 펀드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개인연금과 그다음 퇴직연금,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면 퇴직연금을 주잖아요. 그 퇴직연금을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게 사적연금이에요. 개인적으로 해라. 그래서 국민연금의 부족 부분을 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층 보장 체계라고 돼 있는 거예요. 공적, 국민연금, 이 보장 그 위가 기업, 개인. 이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관련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거고, 이유가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는 그만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 등을 이제 뭐 얘기한다고 하는 거겠죠. 또 다양한 연금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목소리도 높대요. 현재 생명보험 업계 판매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뭐 이거 그냥 내용 보세요. 이 내용 제가 진짜 할 게 많네요. 얘기가 할 게 진짜 많은데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품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뭐냐? 여러분들도 연금 관심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그쵸? 남의 얘기 아니에요. 취업이요. 여러분 이제 금방 될 거예요. 취업 금방 될 거라고요. 하는 순간에 된다고요. 내가? 이런 순간에. 자, 그러면 취업과 동시에 퇴사 준비와 여러분 연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퇴사 준비라고 해서 저 이제 갈게요 그게 아니라 항상 일과 시간에는 열일, 퇴근 후 자기 개발 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세요. 연금 준비는 노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 들어갔다 저축 80% 하세요. 무조건. 근데 그 저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저축에 적금할 수도 있고 펀드를 할 수도 있고 ETF도 할 수도 있고 뭐 주식으로 할 수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노후 준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적연금을 아까처럼 가야 돼. 사적연금. 그럼 사적연금으로 꼭 할 수 있는 게 연금 보험밖에 없나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적연금도 내가 펀드를 장기적으로 들면 사적연금으로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ETF 들면 활용할 수 있어요. 주식도 활용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이 기반된 상태로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 되시겠나요? 제가 그냥 오늘은 맛보기로 그냥 살짝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사에 들어가신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국민연금 몇 년도에 고갈된다고요? 이건 뭐 정답은 아니지만 2025년쯤부터는 이제 고갈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 그거 하나 우리가 알면 되고요. 빈곤율 이상하게 대한민국 경제 대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빈곤율 1위를 육박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적연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매식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